LG전자는 15만원이고 삼성전자는 8만원이네. LG전자가 삼성전자보다 더 큰 회사예요? 이렇게 물어보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알아야 하는 몇 가지 용어에 대해 그리고 또 그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하봉수입니다. 오늘은 시가총액, 주가, 지분율, 최대주주 등 몇 가지 주식 기본 용어와 그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려 하는데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LG전자가 15만원이네, 삼성전자가 8만원이네, 뭐 이렇게들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어떤 회사의 주식의 가격을 주가라고 하는데요. 이때 주가는 주식 한 장당 가격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주식 한 장의 가격에 전체 주식수를 곱한 금액이 시가총액인데요. 쉽게 표현하자면 친구 5명이서 카페 하나를 인수하기로 했다고 해요. 또 카페 얘기가 나오는데요. 카페 전체 금액이 1억이면 친구 5명이서 각각 2천만원씩 부담하면 되겠죠. 이때 카페 전체 금액인 1억이 시가총액에 해당되고요. 각 한 사람이 부담하는 금액인 2천만원이 주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만약 10명이 모여서 인수하기로 했다면 한 명당 1,000만원씩 부담하면 되겠죠. 이처럼 회사는 그대로여도 주식수가 많아지게 되면 주가는 싸지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 5천만원짜리 카페가 있는데 친구 둘이서 인수하기로 했다고 해요. 그럼 한 사람당 2,500만원씩 부담하면 되겠죠? 한 사람당 부담하는 금액은 2,500만원으로 아까 1억짜리 가게를 5명이서 나눠서 인수하는 것보다도 더 큰 금액이 들죠. 그렇다고 5천만원짜리 카페가 1억짜리 카페보다 더 큰 건 아니잖아요. 이처럼 아무리 큰 회사라 하더라도 주식수가 많아지게 되면 주가는 싸지게 되는 거죠. 앞서 LG전자와 삼성전자를 예로 들었지만 사실 삼성전자가 LG전자보다 훨씬 큰 회사죠. 물론 LG전자가 경영을 잘해서 나중에 더 큰 회사가 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삼성전자가 더 크죠. 그렇지만 삼성전자 주가가 LG전자보다 더 싼 거는 주식수가 훨씬 많기 때문인데요. 삼성전자 주가는 오늘 85,500원 정도인데 주식수가 59억 6,978만 주예요. 8,500원 곱하기 59억 6,978만 주 하면 약 480조 원 정도 나오는데요. 이게 바로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인 거죠. LG전자의 경우 주가는 오늘 15만 5,500원 정도인데 주식수가 1억 6,365만 주예요. 15만 4,500원 곱하기 1억 6,365만 주 하면 대략 25조 4,400억 정도가 나와요. 이처럼 LG전자가 삼성전자보다 한 주당 가격인 주가는 더 비싸지만 회사 전체 크기로 보면 삼성전자가 LG전자보다 더 큰 회사인 거죠. 오늘은 주가와 시가총액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주가의 전체 주식 수를 곱한 게 시가총액이죠. 즉 시가총액이 그 회사의 전체 가격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전체 주식 수 중에서 누가 얼마만큼의 주식을 가지고 있냐를 지분율이라고 해요. 사실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들에게는 회사 전체 주식수에 비하면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게 워낙 미미하니까 큰 의미가 없겠지만 주식을 많이 소유한 대주주들 사이에서는 회사를 누가 경영하느냐에 대해서 싸움이 나기도 해요. 이런 지분율에 대한 얘기를 왜 꺼내냐면요. 주식 투자 자체가 이렇게 동업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동업은 하지 말라고들 하잖아요. 가족끼리도 안 하는 게 동업이다 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동업을 하지 말라는 건 돈을 벌기 어려워서일까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그보다는 서로의 욕심이 커지면 싸움이 나기도 하고 뜻을 모아 잘 조율해 나가기가 어렵기 때문일 겁니다. 의가 상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렇게 어려워도 더 큰 돈을 벌기 위해 동업을 하는 거죠. 예전 태양의 후예라는 드라마에서 그 어려운 걸 제가 해냅니다. 뭐 이런 대사가 있었잖아요. 그 어려운 동업을 해야 큰 돈을 버는 거죠. 동업에 있어서는 동업자가 중요하잖아요. 주식 투자라는 동업에 있어서는 어떤 동업자가 가장 중요할까요? 바로 회사 경영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최대 주주 및 최고 경영자겠죠. 여기서 최대 주주는 그 회사의 주식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최고 경영자는 보통 대표이사나 CEO라고도 불리는데 그 회사의 경영에 관해서 최종 결정권을 가진 사람을 말해요. 최대 주주가 대표이사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별도로 대표이사를 고용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고용된 대표이사를 전문 경영인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이렇게 고용된 대표이사의 경우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자신을 고용한 최대 주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우리가 어떤 회사의 주식을 사서 오랫동안 보유하고 또 수익을 보고자 한다면 그 회사가 꾸준히 돈을 벌고 성장해 나가야겠죠. 그래야 주가도 오를 테니까요.
그래서 지금 어떤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 회사의 대표이사가 누군지, 최대 주주가 누군지 한번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어떤 생각과 철학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지 인터뷰 기사도 있으면 읽어보시면 좋고요. 회사의 대표이사는 네이버 등에서 회사명과 대표이사라고만 검색해도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최대 주주의 경우 전자공시 시스템이라는 사이트가 있는데요. 정부에서 운영하는 각 기업의 정보를 모아놓은 사이트예요. 네이버에서 전자공시 시스템이라고 검색하면 바로 찾으실 수 있고요. 이 사이트에서 회사명으로 검색을 하시고 분기보고서나 사업보고서를 클릭하셔서 주주의 구성이라는 항목을 보시면 최대 주주가 누구인지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나 말씀드리려 하는데요. 저도 사업을 하면서 느낀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어떤 조직이든 그 조직의 구성원들은 리더를 닮아간다는 겁니다. 그게 장점이든 단점이든 말이죠. 그래서 그만큼 리더가 중요하고 회사에서도 최고 경영자가 중요한 거겠죠. 그럼 어떤 리더가 좋은 리더일까요? 개인마다 기준이 다르고 여러분의 기준에 맞게 판단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능력과 책임감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당연히 회사는 수익을 내야 하고 성장을 해야 하니까 능력이 가장 중요할 테고요. 회사의 구성원들인 직원, 그리고 거래처, 그리고 이렇게 돈을 벌게 해주는 사회에 대해서 고마움을 느끼고 그렇게 관계된 사람들과의 약속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는 그런 기업이 가장 장기간 살아남을 수 있고 또 성장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 ESG 경영이라고 해서 환경, 사회, 지배구조를 중요시 여기는데요. 그만큼 돈을 버는 것 뿐만이 아니라 사회를 생각하고 기업을 투명하게 공개해서 기업의 이익뿐 아니라 사회에 기여하는 회사가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오늘은 시가총액, 주가, 지분율, 최대주주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손익계산서에서 몇 가지 중요한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집에서 가계표를 쓰듯이 회사에서도 가계표를 쓰는데 그게 손익계산서라고 보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매출액, 매출총이익, 영업이익, 법인세 차감전이익, 순이익 등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